2022년 2월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종목에서 현역 선수 중 최강이라는 평을 받는 미국의 시프린 선수가 주행 중 넘어져 실격을 받았습니다. 이날 넘어지거나 코스를 이탈해 실격을 받은 선수는 80명 중 31명이나 되고 이 중에는 팔과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친 선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이 바뀔 정도의 강풍과 강추위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무더기 실격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올림픽 대회에 이용된 인공눈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인공눈이 최초로 쓰인 것은 1980년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이었고 2014년 소치올림픽과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도 올림픽의 인공눈을 활용했지만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은 모든 눈을 인공눈에 의지한 최초의 동계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주최 측에 따르면 무려 400대가 넘는 제설기가 인공눈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눈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에서 내린 자연적인 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여러 종목, 특히 스키 종목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인공눈과 실제 눈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실제 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내리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지상에 존재하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박테리아와 같은 미세한 물질들이 붙어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이 물방울들이 계속해서 모이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구름의 높이에 따라 온도가 달라져 온도가 가장 낮은 윗부분에는 얼음 알갱이들인 빙정만이 존재하고 온도가 영상인 아랫부분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하 40도에서 0도 사이의 부분에는 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은 상태로 있는 관행각 물방울들과 빙정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관행각 물방울들의 주변에서는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되는 증발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빙정의 주변으로 이동한 수증기들이 얼면서 기체인 수증기가 고체인 얼음이 되는 승화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얼음 결정이 커지고 충분히 무거워지면 눈이 되어 내리는 것입니다. 인공눈을 만드는 과정은 이 과정을 지상에서 빠른 속도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공눈을 만드는 제설기가 얼기 직전의 물들을 고압의 노즐을 통해 6에서 9m 높이로 잘게 나누어 뿌리고 미세한 크기로 뿜어진 이 물방울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간 동안 증발이 이루어지며 눈 결정을 이루는 원리로 이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가 눈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성질의 눈을 만들 수 있는 제설기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눈은 실제 눈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먼지와 같은 빙정액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느리게 결정을 형성하는 실제 눈과 달리 인공눈은 10m도 되지 않는 높이에서 낙하하며 증발을 통해 급속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눈보다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이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실제 눈의 결정과 달리 이처럼 단순하고 더 작은 형태의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즉 인공눈은 눈이라기보다는 작은 얼음 알갱이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결정의 모습을 보면 사이사이에 틈이 많은 실제 눈과 달리 인공눈에는 틈이 거의 없는데 이 때문에 밟아도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잘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밀도가 높고 틈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인공눈 결정 사이에는 마찰력이 더 잘 발생하고 이 마찰력은 실제 눈보다 높은 마찰열을 발생시킵니다. 컬링 종목에서 빗자루로 얼음 위를 계속 쓸어내는 이유가 마찰을 통한 마찰열을 발생시켜 돌이 순간적으로 녹은 물 위를 지나가게 하여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스키나 보드를 탈 때도 그런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이 뜻은 실제 눈이 아닌 인공눈으로 만들어진 슬로프 위에서 스키나 보드를 타게 되면 순간적으로 녹는 눈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원래 연습했던 환경에서보다 방향 전환도 힘들고 속도가 더 붙게 되는데 이것이 올림픽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무더기 실격 사태와 선수들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눈의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은 단순히 이런 스포츠 종목에서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인공눈을 만드는 데 쓰인 물의 양은 약 185.500만 리터 정도로 올림픽 수영장 800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올림픽 주최 측에 따르면 물 재사용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지역 물 공급에는 최소한의 영향만을 줄 것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수의 인구 때문에 이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시인 베이징에서 이 정도 양의 물을 이용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는
존재하는 도시들의 평균 기온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따라서 앞으로의 동계올림픽에서도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인공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올림픽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계속된다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도시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현재 100% 인공눈을 이용해 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의 날씨는 인공눈조차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릴 날씨가 되어 현재와 같은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인공눈의 사용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구의 환경을 해친다면 앞으로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더욱 신중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